챕터 2 논리, 그 중에서 논리 연산의 이론과 예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명제입니다. 합성 명제란 하나 이상의 명제와 논리 연산자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명제입니다. 합성 명제의 진리값은 합성 명제에 참여하는 단순 명제의 진리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n개의 명제로 구성된 합성 명제는 이에 m제곱개의 경우의 수를 가지게 됩니다. 논리에서는 4개의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논리 합입니다. 연결된 명제들 중에서 명제들이 모두 겹쳐질 경우에만 합성 명제는 거짓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합성 명제는 모두 참유되는 논리 연산자입니다. 두 번째 논리 곱은 논리 합과 반대로 연결된 명제들 중에서 명제들이 모두 참일 경우에만 합성 명제가 참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 거짓이 되는 논리 연산자입니다. 부정은 연결되는 명제가 참일 경우에 합성 명제는 거짓일 경우에는 참이 되는, 반대로 바꿔주는 논리 연산자입니다. 배타적 논리합은 연결된 명제 중에서 한 개의 명제만 참일 경우 합성 명제는 참이 되며, 나머지 경우는 거짓이 되는 논리 연산사입니다. 예제 3번에 보면 다음 명제들의 논리합을 작성하고 진리값을 구하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 명제 P는 2가 1보다 크다, 명제 Q는 4가 8보다 크다. 이 두 가지 명제를 합성시키면 2는 1보다 크거나 4는 8보다 크다 라는 합성 명제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명제 P가 참이기 때문에 이 합성 명제의 진리값은 참이 됩니다. 두 번째, 명제 P는 2 곱하기 3은 8이다. 명제 Q는 4 빼기 2는 3이다. 두 가지 명제를 합성시켜보면 2 곱하기 3은 8이거나 4 빼기 2는 3이다 라는 합성 명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명제 P와 명제 Q가 둘 다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값은 거짓이 됩니다. 예제 4번은 다음 명제에 논리 곱을 작성하고 진리값을 구하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명제 P는 홀수와 홀수를 곱하면 홀수다. 명제 Q는 홀수와 짝수를 곱하면 짝수다. 이 두 가지 명제를 합성시켜보면 홀수와 홀수를 곱하면 홀수이며,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짝수이다 라는 합성 명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명제 P와 명제 Q가 둘 다 참이기 때문에 이 합성 명제의 진리값은 참이 됩니다. 이번 문제는 명제 P는 모니터는 출력 장치이다. 명제 Q는 USB는 메모리이다. 명제 R은 모니터는 입력 장치이다. 세 가지 명제를 합성시켜보면 모니터는 출력 장치이고 USB는 메모리이며 모니터는 입력 장치이다. P와 Q 명제는 참이지만 명제 R은 거짓이 되기 때문에 이 합성 명제의 진리값은 거짓이 됩니다. 조건 명제입니다. 명제 P와 Q가 있을 때 명제 P가 조건의 역할을, 명제 Q가 결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를 조건 명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비가 오지 않았다면 차가 막히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합성 명제가 있을 때 오늘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조건 명제와 차가 막히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결론 명제가 합쳐진 조건 명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건 명제의 PQ는 P가 참이며 Q가 거짓일 경우에만 진리값이 거짓이 됩니다. 예제 6번을 보시면 다음 조건 명제의 진리값을 구하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1번 문제, 영국의 수도가 뉴욕이라면 1 더하기 1은 2이다. 조건 명제인 영국의 수도가 뉴욕이라면 이것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이 합성 명제는 참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구가 평면이면 지구에는 물이 없다. 조건 명제인 지구가 평면이면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이 합성 명제 자체는 참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 1 더하기 3은 4이면 2 곱하기 3은 5이다. 조건 명제인 P, 1 더하기 3은 4이면 참이지만 결론 명제인 Q인 2 곱하기 3은 5이다는 거짓이 되므로 이 합성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4번 문제, 사각형 내각의 합이 360도라면 수박은 과일이다. 조건 명제인 사각형 내각의 합이 360도이다는 참이며 결론 문제인
결론 명제인 Q도 수박은 과일이다도 참이 되기 때문에 합성 명제는 참이 됩니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은 명제 A와 B가 있을 때 A가 일어나면 B가 항상 일어난다면 A는 B의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필요 조건은 명제 A와 B가 있을 때 B가 일어나기 위해 A가 필요하다면 A는 B의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공부하실 때에는 헷갈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A가 B의 충분 조건일 때 B가 일어났다고 A가 무조건 필요 조건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알람이 울리면 나는 항상 잠에서 깬다 라는 합성 명제가 있습니다. 알람이 울린다 라는 명제를 A로 두고 나는 잠에서 깬다 라는 명제를 B로 두면 A로 인해 항상 B가 일어나게 되므로 A는 B의 충분 조건이 되지만 나는 잠에서 깼지만 알람은 울리지 않았다 처럼 B가 일어났다고 A가 무조건 필요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A가 B의 필요 조건일 때 A로 인해 B가 항상 일어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A는 B의 충분 조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전화를 걸어서 나는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라는 합성 명제가 있습니다. 친구가 전화를 걸었다 라는 명제를 A, 나는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라는 명제 B로 둘 때 B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명제 A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가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친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처럼 명제 A의 상황이 나타났지만 B가 항상 일어나지는 않는, 즉 A가 B의 충분 조건이 아닌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 7번입니다. 다음의 명제를 만약 A라면 B다와 같은 조건 명제로 나타내시오. 키가 150cm 이상인 조건은 놀이기구를 타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걸 조건 명제로 나타낸다면 만약 키가 150cm 이상이라면 놀이기구를 탈 수 있다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3의 제곱은 1보다 크면 3은 1보다 크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는 바꾸자면 만약 3이 1보다 크다면 3의 제곱은 1보다 크다 라고 조건 명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쌍조건 명제입니다. 쌍조건 명제란 명제 P와 Q가 있을 때 명제 P와 Q가 조건의 역할과 결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도 하며 양쪽 화살표 방향으로도 나타냅니다. 버스를 탄다라는 명제 P가 있고 요금을 낸다라는 명제 Q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나는 버스를 타기 위해 요금을 낼 수 있고 나는 요금을 냈기 때문에 버스를 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쌍조건 명제의 경우에 포함되게 됩니다. 동치입니다. 논리적 동치란 두 명제 P와 Q가 논리적으로 동등하면 논리적 동치라고 합니다. 즉, 두 명제가 항상 동일한 진리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호랑이는 심장이 뛰고 있고 호랑이는 살아있다. 반대로 호랑이는 죽어있으며 호랑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명제는 논리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에 동치라고 합니다. 항진 명제와 모순 명제입니다. 합성 명제를 구성하는 명제의 진리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이면 항진 명제, 항상 거짓이면 모순 명제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챕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